배신자들. 눈 온다고 안 오고 배신자들. 이제 수업하면 돼. 그죠? 그러는데? 그 RSC 뜨지 않아요? 콜링 빨간 거? 되는 거 같은. 저기 빨간색 떠요. 네. 네 목소리가 제일 잘 들려요 주변이. 그래요? 중학생에서 6번 볼게요. 6번 보시면 좀 더 크게 하자. It will be, 그러니까 이시 뭔지 모르겠지만 either죠, either. 근데 이게 되게 말이 길죠. It will be either direct, 직접적일 것이거나, 그죠? 직접적이거나, 여기에 맞는 either에 맞는 상관적 속사라는 걸 우리가 배웠죠. 상관적 속사는 A와 B가 들어가 있는 그 조합을 엮어주는 접속사는 다 상관적 속사입니다. 그래서 짝이 있죠, 짝이. 이는 누가 오짝이에요? or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죠? 그러면은 이것은 이거이거나 이거일 것이다. 직접적일 거나, 그죠? 간접적일 것이다. 그러면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것에 대한 조건이 두 개가 붙은 거죠. 이거 했을 때 또는 이거 했을 때, 이게 두 개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봤더니 when the government invests tax dollar 이렇게 돼 있어요. 정부가 투자를 했는데 그게 세금이에요. 세금을 투자합니다. 그랬을 때는 직접적입니다. 이게 조건이죠. 직접적인 것에 대한 조건. 그러니까 여기서의 it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앞에 있는 뭐 직접 투자 뭐 이런 거겠죠. 그 조건은 government가 자기 국민으로부터 거둔 세금을 바로 투자했을 때 어디에다가 in what 여기에 whatever가 나왔으니까 whatever는 what은 우리가 보통 관계대명사에서 관계대명사의 명사절 유일한 명사절 공부할 때 what은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라고 배웠어요? 보통 관계대명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계대명사 하면 형용사절이잖아요. 형용사 문장이죠. 그럴 때 관계대명사는 앞에 누가 있어요? 형용사절이니까 얘가 누구를 수식해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죠. 선행사. 근데 명사절 관계대명사 what은 누구까지를 포함시켜버립니까? 선행사까지를 포함시켜서 명사를 내 안에 품어버리죠. 이렇게. 그래서 내 안에 명사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명사절로 본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 what은 뭐라고 해요? 더 thing을 선행사로 보고 대시다 위치를 쓰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주어동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어동사 하는 것을이라는 것은 주어동사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한다고. 근데 저기 whatever니까 whatever에서 이 ever는 우리가 any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이거로 생각하시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뭐가 생략된 거예요? the thing을 품은 것은 what이라고 그러고 whatever는 무엇을 품은 거예요? anything을 품은 거죠. anything that 그 다음에 주어동사 그죠? 그래서 주어동사 하는 거라면 무엇이든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무엇이든 얘는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얘는 무엇이든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그래서 government는 국민의 세금을 투자합니다. in 여기에 invest in 이렇게 한 거죠. 어디에? 어느 것이든에 투자합니다. 어느 곳이든 곳에 투자를 합니다. 어떤 곳이냐? capacity it considers to be 이렇게 해놨어요. whatever capacity니까 여기서는 anything 대신에 이 whatever 중에 이 whatever가 이렇게 쓰일 수 있습니다. 똑같은 건데 what
ever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명사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whatever capacity라고 그랬으니까 어떠한 능력이든 이렇게 되면 얘는 뭐라고 해석하느냐, 이 ever를 그대로 any로 빼고 any capacity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어떠한 능력이든 이렇게 어떠한 능력이든.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많이 배웠을 거예요. What do you like? 무엇을 좋아하니? 라고 말하면 이 what이 명사로 보죠. 마치 얘처럼. 근데 what을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What kind? 이런 식으로 어떠한 종류를 do you like? 좋아하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얘가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라고 보잖아요. 의문 형용사. 이때는 의문 대명사, 여기 때는 의문 형용사. 마찬가지로 여기서의 what이 그냥 명사로 쓰이면 anything이라고 품었다고 보면 되고, whatever capacity 하면 어떠한 능력이든 이렇게 형용사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부는 세금을 in whatever capacity입니다. 어떠한 능력이든. 이게 문장의 성분 중에 뭐죠? 여기 주어 있고 consider 있으니까 얘는 뭐였던가요? 원래는 어느 자리로 가는 거예요? 목적어 자리에 가 있고 이 to be는 뭐고? 목적 보고. 그래서 이거를 원래 문장대로 다시 한번 쓰시면 it, 여기서 it은 누굴 말하죠? 정부가 considers, 생각합니다, 여깁니다. 무엇을? capacity, 능력을. 그 능력이, 자기 신의 능력이, 목적어 목적보는 주술관계니까 그 능력이 to be necessary, 필수적이라고. necessary. 자신의 능력이 필수적이라고 여깁니다인데 그 능력이 뭔지를 모르겠으니까 의문문을 집어넣어서 어떤 능력이 필수적인지를 라고 여겨지는 것이면 무엇이든 그곳에 it considers what capacity, 어떤 능력이 필수적인 것인가. 정부가 느끼기에 필수적이라고 여겨지는 능력이면 무엇이든 그곳에 투자합니다. 이게 직접 투자예요. 이해가셨어요? 그리고 또는 it will be indirect, 그죠? 간접일 수 있습니다. 간접에 대한 조건이죠. 간접에 대한 조건은 뭐다? 제가 이렇게 원래 어순을 적어드린 이유는 이게 도치가 되면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원래 있던 자리로 이렇게 바꿔드린 겁니다. 그럼 조금 이해하기가 쉽죠? 아, 저게 오형식이었었구나, 이렇게. 무엇이든지 이거에 투자하는 것을 직접 투자라고 하고, 간접 투자라는 것은 어떤 조건이냐? Government pass. legislation이 뭐죠? 입법하는 거죠, 입법. 그죠? 약간 legal하고 register를 좀 합성해 놓은 것 같죠? 여러분, register는 뜻이 뭐예요? 등록하다. legal은 뭐예요? 법. 법을 등록하는 게 약간 legislation 같은 느낌이죠. 그죠? legal과 register를 약간 합쳐놓은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정부가 통과시킵니다. 입법을 통과시켜요. 법을 통과시키죠. 그 법이 어떤 법이냐? makes the, 무엇을? makes desired니까, desire가 바라다니까 바람직한 activities, 행위가 그 행위를 뭐 할 수 있게? more profitable, 그죠? 더 수익이 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법안을 통과해주는 것을 우리가 간접 투자라고 한다.
직접 투자는 돈을 직접 투자하는 것이고 whatever capacity 어떤 능력이든 그것이 필수적이라고 여겨지는 것에 무엇이든 투자를 하는 것 그것이 직접 투자고 간접 투자는 그 법안을 통과시켜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 형용사절과 그 다음에 명사절 요 두 개 구분하는 거 좀 이렇게 봐두시면 좋겠고 명사절 중에서도 그냥 뭐뭐 하는 것이 있고 무엇이든지 하는 게 있고 복합관계 형용사 whatever capacity 어떤 능력이든지 간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있고 이게 세 가지를 배우셨다고 보면 되겠어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혹시 한 가지 뭔지 아세요? 여기에서 이 명사절 관계대명사의 명사절이 얘는 안 그러는데 얘는 가끔 그래요. 얘는 뭐가 있냐면 whatever가 명사절에 있으면 anything으로 해석하는데 whatever 무엇을 네가 you do the best 네가 무엇을 최선을 다하든지 간에 하고 콤마를 찍어서 만약에 부사절로 가버리면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해요? ever가 붙은 애가 부사절 위치 부사 자리에 이렇게 콤마 찍고 있으면 뭐라고 해석해요? 그렇죠. 그때는 양보 해석을 합니다. no matter를 써요. no matter what 네가 무엇을 최선을 다하든지 간에 no matter 상관없이 중요치 않아 이렇게 matter가 여기서 중요하다니까 상관없이라고 해석하죠. 이걸 우리가 양보의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양보의 부사절은 해석이 뭘 양보라 그래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가 주절이에요. 이 뒤에 이어질 애가 주절이에요. 뒤에 이어질 애가 주절이죠. 그러면 주절의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그죠? 주절의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양보를 이렇게 팝니다. 네가 뭘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넌 잘 안 될걸? 뭐 이런 느낌?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 양보가 나오면 밑에를 판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양보의 정의는 먹지 마세요. 주절에 양보하세요. 네가 뭘 하든지 간에 잘 안 될걸? 뭐 이런 식으로 얘를 강조하기 위해 얘를 밑에를 팠다가 양보, 부사절 양보고 그게 복합관계대명사가 콤마 찍고 부사절에 들어가면 노메르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또 질문 받을게요. 몇 번? 다음 장 해도 돼요? 네. 5번입니다. 108쪽이죠 그러면. 네. 108쪽 5번.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은 끝났고 이제 이유와 원인입니다. 근데 그거 잠깐 하기 전에 이 위에 접속사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now that 같은 거 좀 해석하기 어렵지 않으세요? now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면 또 지금 그거 하지 말고 뭐라고 해석해요? 뭐뭐임으로 now that 주어 동사 나오면 뭐뭐임으로 in that 나오면 여러분들 또 막 전치사 뒤에 관계대명사 that 못 써 막 이러지 마시고 뭐뭐라는 점에서 뭐뭐 때문에라는 소리죠. 요 두 개는 해석을 좀 알아두세요. in that, now that.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유와 원인을 나타내는 해석 중에 조금 특이한 해석이 얘네들은 지금 전부 다 종속절 접속사죠. 정속절을 만들어내는 접속사예요. 종속절 접속사. 이 접속사가 있으면 접속사가 품어내는 문장을 주어 동사로 이렇게 끊어서 부사절에 갖다 붙여야 돼요. 근데 이거하고 똑같이 해석이 되는 등위 접속사 하나만 알았어요. 등위 접속사는 어떤 개념이냐면 종속절은 주절과 종속절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 접속사가 품어내는 문장을 주절에 포함되는 단어로 이렇게 묶어내야 되는 쉽게 말하면 단어와 문장 같은 느낌이라면 등위 접속사는 주어 동사 주절과
등위 접속사가 이렇게 있으면 주어 동사를 등위 같이 주절과 주절을 연결해줘. 자, 그 중에 이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잠깐 소개를 하면 누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콤마 for. for를 접속사로 쓰면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한다? 주어는 동사였습니다. 이것 임으로 이렇게 쓸게요. 뭐뭐 임으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뭐 because나 since나 as가 뭐뭐 때문에라는 거 해석은 다 아시죠? 그래서 좀 특이한 종속 접속사 now that, in that 등위 접속사 중에 콤마 for 이렇게 세 가지만 조금 알아두시고 출발할게요. 그러면 5번을 같이 보도록 하죠. 아까 질문이 5번이 6번이에요? 5번. 6번은 괜찮아요? 이 5번은 뭐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냐면 may as well이라는 이 조동사를 몰라서 그래요. may as well.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이보다를 갖고 다니라고 한 것은 여러분들이 숙제가 좀 많다 그래서 내가 뺐었다가 이제는 여기에 해당하는 것만 그때그때 필요하게 보충을 좀 보라고. 이보다는 조동사의 표현에 가면 다 나오는 건데 may as well은 원래 뒤에 as well A as B가 있었다고 가정을 하시면 B 하는 것만큼 B A 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뭐 비교 대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뭐뭐 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쓸게요. 뭐뭐 하는 게 더 나을 걸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may as well은 had better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뭐 하는 게 더 낫다. 참고로 may well이라는 조동사도 있습니다. may well 동사. may well. 그렇게 하면 당연히 동사하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콘서트장에 가는 게 더 낫겠지? seeing that 이하를 뭐뭐 하자면, 그러니까 고려하면, 이것을 보면이라는 말은 결국에 이것을 알고 있다면, 생각해보면 이 말이죠. 우리가 that 이하라는 것을 로 보아 뭐뭐 하자면, 고려하자면 seeing that we have already paid 이미 돈을 냈다라는 것을 보자면이라는 말은 그걸 생각해보면, 고려해보면 콘서트장에 가는 것이 더 낫다. 이해가셨어요? 하나가 안 어려운데 아마 이 부분이 분사구문 예하고 얘가 조금 해석이 안 돼서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이거를 보자면, 그러니까 이게 왜 분사구문이 어렵냐면 접속사가 있어야 되고 주어가 we죠. see 원래는 이거였단 말이에요. if we see 이것을 보자면인데 주어가 같으니까 1번 주어 없애버렸고 명사를 겹친 명사를 빼면 어떻게 하기로 했죠? 그 두 번째 뭡니까? 동사가 형용사가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seeing으로 바꾼 거고 주어 동사 없으니까 접속사 필요 없어서 빼버렸고. 그러면 여기 빠져있는 접속사의 해석을 내가 살려서 해석해야 되니까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이유죠. 이유. 무엇을 보자면 이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고려해보면 가는 게 낫다. 또 다예요? 이게? 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숙제를 조금 확인해 볼게요. 숙제 빨리 하고 조금 쉽시다. 네. 저번에 그 숙제 107, 108,
103쪽 설명을 제가 조금 해드린다고 그랬네요. 103쪽. 103쪽. 그거 설명 잠깐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거 저번에 설명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Not A until 요것만 해석했죠? Not until B 요 문장만 해석했죠? Not until B, A는 뭐라고 해석한다? B하고가 몰라 비로소 A야. 그렇죠. 정말 정확하게 읽을 줄 아네요. 그죠? 절대로 close until Monday를 월요일까지 닫습니다라고 해석하지 말라고 그랬죠. 월요일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문을 여는, 그죠? 수능 D-Day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수능 D-Day 100일까지 시험을 안 보고 101일째 보는 게 아니라 그랬죠. 100일이 되면 비로소 시험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due day로 이해를 하세요. until, not until. due day로. 이게 되어야 비로소 이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오케이. 이것도 어떻게 해석한다? 그녀가 내일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돌아옵니다라고 해석해야지 내일까지 안 옵니다 하지 말고. 자, 이제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요 as soon as. as soon as. 요것만 해석하고 쉴게요. 조금만 정신 차리고 이걸 보세요. 개념만 잡으시면 돼요, 개념만. 첫 번째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the moment 자체가 명사처럼 보이지만 접속사라는 거. 그래서 the moment하고 콤마 찍으면 이렇게 묶어야 된다는 거 잘 봐두시고. 그가 도착하자마자 비가 내렸다. 그가 도착하자마자를 접속사를 안 쓰고 그냥 his.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이거 잘 봐두세요.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 arriving. 여기가 동명사라는 건 다 아시겠죠? 네. 그가 도착한다라고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쓰는 방법이 뭐가 있다? 소유격. 그래서 그가 도착 on, upon을 쓰기도 하고 on을 쓰기도 합니다. 그가 도착하자마자, 그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네, 지금 이제 오늘 해석해야 될 것은 요 두 개하고 요 두 개만 빨리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찬. 아시겠어요? 자, 보세요. 자, 사건의 두 개를 딱 잡아보세요. 사건은 어디하고 어디입니까? 그가 도착한 사건과 비가 내리기 시작한 요 두 사건. 1번과 2번의 사건이 각각 일어났습니다. 4시와 4시 10초. 그가 도착하자마자 비가 왔다를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 그가 도착했을 당시에 비가 온 것, 두 번째 사건 비가 온 것보다 먼저, 얘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의 뜻이에요. 이게. 이해 가셨어요? 얘보다 먼저 일어난 것이 없다가 no sooner예요. 이 사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를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그러면 비가 오는 것, 내가 도착한 이후로 비가 온 것보다 sooner, 먼저 일어난 게 없으니까 해석을 하면 결국에 무슨 말이에요? 도착한 것과 비가 온 것이 비슷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거 하자마자 그거보다 먼저 일어난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걸 조금 강조한 겁니다. 부정어를 써서. 어떠한 먼저 일어난 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를 표현한 거예요. 그게 이 단어입니다. 그가 he had no sooner arrived. No sooner had he arrived. 그가 도착하자마자 이것보다 먼저 일어난 것은 no sooner.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순이 어렵죠. 어순이. 내용은 파악을 했지만 이해를 하지만 이 문장을 직접적으로 보고 그가 도착한 것보다 그가 도착한 이래로 먼저 일어난 것이 얘보다 먼저 일어난 이것보다 먼저 일어난 것이 no sooner 없습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죠. no sooner 먼저 일어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가 온 것보다.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이걸 영작 숙제를 좀 해오셔야 돼요.
영작 숙제. 영작 숙제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오늘. 영작 숙제를 좀 해보십시오. 한글을 쓴 후에, 한글을 먼저 바꾼 후에 그 한글을 보고 다시 영어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가 도착하자마자 비가 내렸다. 그랬을 때 이 노후순어와 어떻게 자리를 배치해야 되는지. 노후순어,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긍정과 부정을 나타내는 단어들은 다 부사예요. 그래서 빼버리면 돼요. 다만 그게 어디로 들어가는지 말면 돼요. 부사니까 마음대로 지가 자리를 옮기죠, 이렇게. 그래서 he had arrived home 여기만 생각하세요. 알겠죠? 얘보다 근데 비교급이 들어갔으니까 뭐가 들어가긴 들어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후순어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앞으로 빼도 상관이 없는 거고. 다만 앞으로 빠지면 부정어가 포함되니까 도치를 일어나야 돼요. No sooner 하고 had he arrived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얘보다 먼저 일어난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2번 사건이라는 이 그림을 조금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거 이거 할게요. 이게 조금 어려워. 찬이야 이거 조금 어렵다. 이거 이해 잘해야 된다. 다 됐으면 지워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친구들 중에 이게 소뚜껑 삼겹살 이렇게 쫙 해가지고 딱 친구들끼리 고기 먹으러 갔는데 고기를 이렇게 딱 이렇게 올려놓으면 여기가 내 자리고 친구가 여기 옆자리에 앉았는데 나는 내 거 먹으려고 잘 굽고 있는데 그냥 올려놓고 그냥 핏기만 사라지면 계속 먹는 애들 있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말을 표현할 수 있냐면 고기가 익자마자 이 친구가 다 집어먹어. 자, 이게 일상적인 문장이에요. 고기가 익자마자 얘는 다 먹는다? 라는 말을 조금만 악의적으로 강조해보세요. 이 새끼는 다 처먹어. 고기가 익자마자 다 처먹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좀 더 강조해보세요. 고기가 익지도 않았는데 다 먹어. 이건 좀 약간 좀 과장된 표현이죠. 여러분들 정말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잘 들어. 야, 얘는 그냥 밟으면서 이걸 좀 과장되게 강조해보세요. 발 냄새만 맡았는데 그냥 아주 그냥 발을 밟지도 않았는데 브레이크를 밟지도 않았는데 얘는 멈춰차가. 이게 강조 표현이에요. 이해 가요? 그럼 이거를 바꿔보면 뭐예요? 고기가